자, 이제 세포호흡이랑 과합성 배울 텐데,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들 배워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배워온 과정은 바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3단원인 세포호흡과 과합성을 배우기 위한 약간 빌드업이었다. 그걸 알아야,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온 과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세포호흡의 주체가 되는 마이토콘드리아부터 우리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바로 유기물, 이게 바로 이제 호흡 기질이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ATP를 합성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앞에서도 했지만 자체 DNA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라이보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세포 소기관을 할 때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중막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막 구조라서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외막하고 내막 사이의 공간, 여기를 막간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내막 안쪽의 공간을 바탕질 또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외막 있고 막간 사이 공간 있고 내막 있고 그 안쪽이 바로 기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막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주름 구조인 크리스타라는 거를 형성을 해주고, 이 실제로 이 내막에 ATP를 합성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이 이 내막 안에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안에서 보면은 전자 전달 효소, ATP 합성 효소들이 여기 내막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전자 전달 효소에서 전자를 바꿔주고 하는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하다 보면 이거 화학이야 생명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주면서 전자 전달을 계속 해주고, 그때 이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도 일어나고, 그걸로 이제 ATP 합성 효소에서 ATP를 실제로 합성을 합니다. 자, 바탕질, 기질이라고 하죠. 기질에는 그러니까 내막 안쪽 공간이에요. DNA, 라이보솜, 유기물 분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DNA 당연히 들어있고, 라이보솜이 단백질 합성을 하고, 유기물 분해에 필요한 카복실 제거 효소, 탈수소 효소. 그러니까 수소를 떼내고, 그 다음에는 결합시키는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전자도 이동을 하고요. 카복실기 제거 효소라고 하는 이유는 당이 산으로 분해를 되고, 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산들이, 유기산들이 이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산 안에서 산의 성질을 빼내버리는 이성질화 효소,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는 이렇게 맨 안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외막, 그 다음에 막간 사이 공간, 내막 안쪽에 있는 바탕질인 기질, 그리고 이 내막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결국에 주름 구조라고 하는 건 표면적을 넓혀서, 결국에는 접촉 면적을 넓히고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면적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면은 여기가 내막이고 여기가 막간 사이 공간이고 여기 안에가 기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막에는 이렇게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 전달 효소예요. 전달을 바꿔주고 일종의 막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사이에 보면은 ATP 합성 효소가 존재를 하게 돼서 실제로 이 내막 안에서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기질 안에는 실제로 세포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요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TCA 회로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 호흡 과정에서 중요한 TCA 회로라고 하는 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DNA하고 라이보솜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서 DNA 복제해서 자가 증식도 일어나고,
라이보솜이 여러 가지 효소들도 합성을 하고 하는 작용이 저 바탕질이라고 하는 기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을 하는, 산소를 소비하는 유산소 호흡을 해서 ATP를 합성을 해주는 바로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 호흡의 개요. 세포 호흡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자,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결국에는 이제 호흡 기질을 산화시키고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 이화 반응으로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포질은 여기 안에 있는 바탕질하고 다른 실제 세포 내 세포질이에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세포 소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두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호흡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도 뭐가 만들어진다? 선생님이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ATP가 생성이 된다는 소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는 산소가 필수예요. 네.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포도당, 산소,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다시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빼고 6개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반응물질로 요 안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분자의 산소와 6몰의 산소와 6몰의 물이 들어가서 6몰의 이산화탄소랑 12몰의 물,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ATP와 열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고,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산소는 뭐가 되고요? 환원돼서 물이 되고 포도당이 산화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하는 과정, 그 다음에는 해당 과정의 산물로 나오는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그 다음에는 산화적 인산화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인산을 갖다 붙이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때 ATP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인산화라는 말이 나오면 ATP를 인산을 붙이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ATP를 합성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도당은, 자, 세포 안에 있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고요. 이게 1차 반응. 생성된 피루부산은 실제로 2분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 하나가 분해되면 피루부산 2개가 되고, 생성된 피루부산은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을 해서 산화가 된 후에 TCA 회로라고 하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 안에 있는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과정을 보게 되면은 1단계 해당 과정이에요. 당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 기질로 사용이 되는 포도당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이거는 카르복시산이에요. 카르복시산인 피루부산 2분자로 분해가 되고, 이때 소량의 ATP, 보통 이 ATP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을 하더라도 요 과정까지는 일어나요. 이 뒤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TP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NADH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NAD라고 하는 거는 NAD 플러스가 일종의 조효소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떨어져 나온 수소이온이랑 전자랑 결합을 해서 뭘로 되는 거냐면은 NADH라고 하는 수소랑 결합한 중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은 다시
이제 회로에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자, 이 과정 중요해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안에 들어있는 내막 안에 바탕질에서 일어나게 되고,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로 산화가 된 후, 요거 이제 뭔지 이제 나올 거야. 자, 아세틸 조효소 A로 산화가 된 후, TCA 회로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호흡 과정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TCA 회로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수소가 빠져나와서 NADH, FADH2 이때도 소량의 ATP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NAD 플러스 FAD라고 하는 조효소들이 수소를 받아가지고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도 ATP는 나와요. 이때도 한 번 돌 때마다 EATP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양의 ATP가 합성이 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마이토콘드리아 외부야. 마이토콘드리아 바뀌고, 그 다음에는 피루부산의 산화 TCA 회로는 안에 바탕질이고, 산화적 인산화는 내막에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이에요. 자,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에서 생성된 요 NADH, FADH2로부터 다량의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과정 보면은, 자, 일단은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을 피루부산 2개로 쪼개는 과정에서 ATP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때 산물로 NADH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어디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들어가요. 바탕질로 들어가면은 얘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탄소가 하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잖아요. 6C인데 피루부산은 3C가 되겠죠. 2개로 쪼갰으니까 3C짜리가 2개가 되는 거고,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니까 중간회로가 들어갈 때는 탄소 2개짜리가 들어가서 TC 회로로 거쳐.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ATP 나오고, 그리고 피루부산 산화되면서 이때 NADH 나오고, TCA 회로에서 또 NADH하고 FADH2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진 NADH, FADH2, 아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얘네들 중간 산물들이 산화적 인산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NADH와 FADH2,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수소가 결합한 전자야. 떨어지면서 수소도 떨어져 나오고 전자도 떨어져 나와요.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때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산화니까 이때 ADP에다가 인산을 붙여서 ATP라고 하는, 얘도 다 인산화예요. 결국에는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ATP를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양의 ATP가 합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산화적 인산화를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최종적으로 다 떨어져 나온 수소들을 받아들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물이 돼요. 이 산소는 최종적으로 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수소랑 전자를 받아줄 산소가 있어야 이 반응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수소랑 전자를 얘네들이 산소가 받아줘야 이 반응이 완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은 저 맨 마지막 과정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유기호흡이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소는 최종 과정에서 소비가 되긴 하지만 저 산소가 없으면은 이 모든 과정이 해당 과정까지만 일어나고 그 뒷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어도 진행이 돼요. 산소가 없어도 진행이 되는데, 요 뒤 과정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서, 앞에서만 유기호흡에서는 요 뒷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거는 산소가 없어도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A부터 D는 내막, 외막, 바탕질, 막 사이의 공간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A가 바탕질이죠. 저 내부에 있는 바탕질. 그 다음에 B가 막간 공간, 막 사이 공간. 그 다음에 C가 외막, 그 다음에 D가 내막, 이렇게 되겠죠. 자, 세포 과정을 나타냈는데 A부터 D에 해당하는 과정. A는 이거는 무슨 과정? 해당 과정. 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TCA. 아, C가 TCA 회로구나. 야, B는 이거 뭐냐? 피루부산의 산화. 이때 피루부산의 산화. C는 TCA 회로. D가 산화적 인산화.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하나하나 다 배울 겁니다. 이 과정, 이 과정, 이 과정, 이 과정 순서대로 다 배우게 되고, 각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출입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떤 식으로 출입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외워야 이 단원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랑 호흡이랑 광합성이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아예 다른 지점이 있는데, 호흡을 하고 나서 광합성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약간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을 했었을 땐. 자, 이제 세포 과정 순서대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 일어나는 과정이 해당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포도당 한 분자가 여러 단계 반응을 거치면서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세포의 세포질 안에서 일어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는 산소 없이도 진행이 돼요. 산소가 없이 진행되는 무산소호흡은 딱 해당 과정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최종 산물은 포도당 한 분자당 피루부산 두 분자, FADH 두 분자, 그 다음에는 ATP 두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는 6탄당이잖아요. 탄소 6개짜리의 당이, 여기서 피루부산 두 분자 3탄산, 탄소 3개짜리의 누구로? 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탄소 6개, 수소 8개, 산소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수소가 몇 개 빠졌어요? 4개가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 피루부산 두 분자, NADH 두 분자, 그 다음에는 ATP 두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소비가 되냐면 바로 ATP가 소비가 돼요. 여기서 보면은 ATP가 합성이 돼요. ATP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NAD 플러스가 얘가 수소를 떼올 때 어떻게 떼오냐면은 NAD 플러스가 H2, 그러니까 수소를 한 분자를 떼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얘가 NAD, 하나는 H가 되고 하나는 이온 상태로 이렇게 붙어서 실제로 요거 하나 생성이 될 때 요거 하나는 곁다리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생성이 되니까 얘도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결합할 때 얘는 수소 이온 하나랑 전자 하나가 여기 상태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전자 떨어진 상태에 그냥 수소 이온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물은 피루부산 2개, NADH 2개, 수소이온 2개, ATP 2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해당 과정은 특징이 일단 산소 없이도 진행이 돼요. 산소가 없어도 일어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저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되려면 수소를 여기서 4개를 빼줘야 되잖아요. 4개의 수소를 빼주면 이 수소를 받아줄 수 있는 이 NAD가 있어야 돼요. 저 수소가 어딘가로 가서 누군가는 받아줘야 저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산소가 없어도 일어나지만 대신에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이 수소를 받아줄 조효소인 NAD 플러스가 지속 공급은 돼야 돼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네, 지속 공급은 돼야 되고, 포도당 6개인 6탄당을 구성을 하고 있던 탄소는 죄다 3탄산인 피루부산 두 분자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는 어느 과정에서 생성이 되냐면은 피루부산이 TCA 회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의 경로는 ATP가 소모가 되는 단계랑 그 다음에는 생성되는 단계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ATP의 소모도 있고 생성도 되는데, 소모되는 양보다는 생성되는 양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양의 생성량이지만 중간에 ATP를 써요. 이 해당 과정에서 ATP 소모 단계, 자, 포도당 한 분자가 이때 수소가 빠져나오면서 인산이 붙어요. 과당 이 인산 한 분자로 되면서 ATP가 두 분자가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당이 있으면 이 포도당의 양쪽 끝에 인산기가 하나씩 붙어요. 인산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인산이 붙으면서 과당 2인산이 되는데, 이때 인산 2개가 붙어야 되니까 ATP 두 분자가 소모가 되고, 과당 2인산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가 될 때, 자, NADH가 2개 나오고 ATP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득실은 마이너스 2ATP 그 다음에는 플러스 4ATP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2ATP가 생성이 되는 ATP의 득실이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분자의 NADH는 탈수소 효소의 작용 때문에, 이거 탈수소 효소는 누구한테 작용? 말 그대로 수소를 빼는 거야. 누구한테 빼? 바로 이 누구한테서? 포도당한테서 빼는 거예요.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포도당에 작용을 하는 거고, 자, NAD 플러스 조효소가, 네, 자, 조효소가 왜냐면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수소를 빼면 그 수소를 받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탈수소 효소 조효소가 FAD가 있고요, NADP 플러스가 있고 NAD 플러스가 있어요. FAD하고 NAD 플러스는 호흡에서 사용이 되는 탈수소 조효소고, NA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광합성에서 수소를 받아주는 일종의 조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몇 개를 받는지도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NAD 플러스하고 수소이온 2개랑 전자 2개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전자 2개는 여기 결합을 해서 NAD가 되고, 이 중에 하나와 다시 결합해서 NAD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이온은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전자 몇 개 받는다? 2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D는 이렇게 수소이온 2개랑 전자 2개 받아서 FADH2가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양이온이니까 전자 2개 받으면 이 전화 없어지고 이 수소 하나 받아서 NADPH가 되고 수소이온이 하나가 남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수소이온 자체가. 저 수소이온은 나중에 pH를 결정을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결합하는 과정 다 보세요. 하나당, 조효소 하나당 다 전자 몇 개 받아? 2개 받아요, 전부 다. 이렇게. 자, 그래서 NAD 플러스가 수소이온 몇 개랑 2개와 고에너지 전자를 받아서 NADH로 환원이 되고, 이때 수소는 하나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자의 ATP가 생겨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세포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ATP 합성 과정이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ATP 네 분자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ATP 소모 단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2개 쓰고 4개 만들어지니까 총 득실은 얼마가 된다? 순생성량은 이 ATP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4개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ATP 소모 단계는 세포질에서 포도당에서 일단은 ATP 2개 쓰고 이때 떨어져 나온 인산이 누구한테 붙어? 예, 포도당한테 붙어. 그리고 이때 수소 떨어져 나와. 그러면서 과당 2인산 되고 이 상태에서는 얘는 에너지 양은 얘가 더 높아요. 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끊어져. 그러면은 이렇게 2개의 산으로 쪼개지고 이 상태에서 수소가 몇 개 빠지는 거임? 2개가 빠지는 거죠. 여기서 2개 빠지고 여기서 2개가 빠져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4개의 수소가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EH의 수소가 빠지고 여기서도 EH의 수소가 빠져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EH의 수소가 빠지고 떨어져 나온 전자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NADH, H, NADH, H가 되고 이때 인산이 여기서 인산기가 다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 들어있던 인산 2개가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ATP 각각 2개씩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루부산 한 분자 생성이 될 때마다 ATP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2개씩 만들어지는데 피루부산이 2분자 생성이 되니까 총 4 ATP 만들어지고 피루부산 2개 만들어지고 NADH 2개 생성이 되고 네, 여기서 ATP 2개 쓰고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에 이때 해당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일단은 고에너지 전자한테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ATP에도 저장이 되지만은 대부분은 요 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얘가 TCA 회로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호흡 과정에서 더 많은 NADH하고 FADH2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건 인산화는 결국 ATP가 만들어지는 건데 효소의 작용으로 기질에 결합하고 있던 인산기가 ADP로 전달이 돼서 ATP가 합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과당 2인산에 붙어 있던 인산이 ADP에 의해서 붙어서 탈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여기 가서 붙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인산이 붙어서 ATP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 결국에는 기질에 붙어 있던 인산이 세포질에서 효소에 의해서 ADP에 인산을 결합시켜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고 일반 세포의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루부산 2개까지 만들어졌고 얘가 이제 TCA 회로 이제 드디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TCA 회로라고 하는 회로를 돌리는지 한번 봅시다.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자, 보면은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피루부산이 3탄산이 얘는 3C짜리 산이죠. 산소가 있을 때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 안에 바탕질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아세틸 CoA라고 하는 아세틸 조효소로 A로 산화된 다음 TCA 회로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졸라 어렵지, 그치?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저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피루부산
한 분자당 보면은 얘는 3탄산이에요. 탄소 3개짜리의 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물이 3분자가 들어가요. 총 6분자의 물이 들어갔었잖아요. 전체 호흡 과정에서. 그래서 이때 이 피루부산이 완전 다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3분자가 그대로 다 나오고요. 자, 여기서 NADH 4분자가 나옵니다. NADH 4분자, 그 다음에는 FADH 1분자, ATP 1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NADH 4분자가 만들어지려면 교회는 H2를 4개를 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를 총 8개의 수소를 쓴다는 소리고, FADH2 1분자가 만들어지니까 수소 2개를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총 10개의 수소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 10개의 수소가 보면은 여기서 6개, 4개가 들어가서 총 10개의 수소가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총 양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바탕지에서 일어나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을 보면은 일단 피루부산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 3개가 나오는 거는 고정값이고 다 분해되니까, 자, NADH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그 다음에는 FADH2가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그리고 ATP 한 분자 나오게 되는데, 포도당 한 분자당 피루부산 2분자니까 실제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총 이거의 각각 몇 배? 2배, 8개, 2개, 2개, 6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도당 한 분자당. 이거는 피루부산 하나당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하고 그 다음에는 NADH 한 분자가 만들어져요. 순수한 과정을, 순수하게. 일단은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아세틸 조요소 A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탄소가 하나 빠져나와요. 이산화탄소 한 분자, NADH 한 분자가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피루부산은 효소 복합체 작용에 의해서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틸은 보통 CH3 형태로 붙어 있는 걸 아세틸이라고 하는데, 아세틸 조효소 A로 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나갔어? 탄소 3개짜리가 지금 탄소 2개짜리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 2개짜리가 돼버리면서 뭐가 빠져나와요?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탄소 숫자가 줄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은 카복실기 제거 효소, 카복실기면은 COOH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OOH가 빠지니까 탄소가 하나 빠져버리는 거고, 이 카복실 제거 효소의 작용으로 해서 탄소 하나 빠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CO2를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효소 A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데, 이 아세틸 조효소 A가 됐었을 때 탄소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왜? 이산화탄소 한 분자 빠져버렸으니까. 이때 탈수소 효소 때문에 분리된 수소 이온과 이때 떨어진 고에너지 전자, 수소가 빠지면서 수소 한 분자 빠질 때 수소 이온하고 전자 상태로 빠져요.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가 NAD 플러스하고 결합을 해서 NAD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피루부산의 전체 산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최종 산물로 이산화탄소 한 분자, NADH 한 분자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피루부산은 3탄산인데 어떤 효소 복합체 작용 때문에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는 걸로 산화되는데, 이때 탄소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가 빠져나간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라는 소리고,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왜 이제 탄소 개수가 주냐면 카복실기 제거 효소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데, 카복실기가 이거거든요. COOH. 그럼 이때 탄소가 하나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 빠진 탄소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밖으로 배출이 돼버리고, 조효소 A라고 하는 걸로 결합을 해서 탄소 2개짜리의 유기물과 얘랑 결합해서 아세틸 조효소 A라는 녀석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이때 탈수소 효소 작용으로 분리된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수소 원자가 빠지면
얘는 결국에는 이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빠져나온 이 전자는 대단히 고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탈수소 조효소인 NAD 플러스하고 수소 이온하고 얘하고 결합을 해서 NADH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이때 수소 이온이 하나가 따라 나오고, 이제 떨어져 나온 전자는 총 몇 개다? 2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2개 전자가 빠져나왔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 상태로 빠져나와서 전자 2개는 NAD 플러스랑 붙고 수소 이온은 하나 이렇게 붙은 상태로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TCA 회로에서는 이산화탄소 2분자, NADH 3분자, 그 다음에는 FADH 1분자, ATP 1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는 ATP가 안 나오고 TCA 과정에서만 ATP가 생성이 돼요. 자, 아세틸 조효소 A가 옥살 아세트산하고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회로라고 하는 소리는 이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어떻게 되는 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나서 되돌아오는 중간 생성물 중에 하나인 탄소 4개짜리의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랑 이 조효소 A랑 결합한 아세틸 조효소 A의 탄소 2개짜리하고 결합을 해요. 해서 뭐가 되냐면은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 산이 되는 반응이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실제로 이 TC 회로로 들어갈 때는 아세틸 조효소 A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최초로 결합하는 물질은 누구다? 옥살 아세트산이랑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초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탄소 6개짜리인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옥살 아세트산한테 어떻게 되고요? 주고, 그 다음에 조효소 A는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이때 누가 들어갑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얘네는 최종적으로 쭉 돌아오면서 다시 옥살 아세트산이 되고, 다시 TCA 회로로 들어오는 아세틸 조효소 A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시트르산이 되는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복실 제거 효소의 작용으로, 카복실 제거 효소는 산에서 카복실기를 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데 몇 개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2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보면은 CO2가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오죠. 총 2개가 빠져나와요. 중간 생성 산물 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분리된 수소와 고에너지 전자가 다시 이 수소 조효소인 NAD 플러스하고 FAD 플러스에 전달이 돼서 NADH, FADH가 생성이 되고, 이 경우에서도 생성되는 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만들어지는 거는 해당 과정에서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기질에 붙어있던 인산이 ATP하고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전체 회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세포질에서 뭐예요? 매우막 바깥에 있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포도당은 실제로 포도당 하나가 뭐가 돼요? 피루부산이 2개가 되죠. 2개가 되는 과정에서 EATP가 나왔고, 이때 NADH 하고 이제 수소 떨어지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피루부산 하나가 들어와요. 피루부산 하나가 막 사이 공간을, 막간 사이 공간 지나서 내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피루부산이 3탄산인 피루부산 내에서 NADH가 하나가 생기고 이산화탄소 하나 빠져나오고, 여기서 조효소 A라고 하는 것이 탄소 하나를 빼버려서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이제 하나 빠져나가는 거고, 이산화탄소 빠져나간 탄소 2개짜리랑 조효소랑 결합을 해서 아세틸 조효소 A가 됩니다. 이게 TCA 회로로 들어가는 실제 최초의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TCA 회로로 들어가는 아세틸 조효소 A랑 여기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중간 생성물인 옥살 아세트산 탄소 4개짜리랑 결합을 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1번 생성물이 바로 뭐냐면은 시트르산이에요. 시트르산. 네, 6개짜리에. 자, 시트르산이 두 번째로는 누구를 거치게 되냐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라는 걸로 변해요. 이때 탄소가 5개니까 뭐가 하나 빠져나와?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이때도 NADH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 5개짜리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NADH가 하나가 또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이 들어오고,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짐? 바로 ATP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ATP가 어디로 갈 때?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이라고 하는 탄소 4개짜리 산으로 변하면서 탄소 감소했으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때 수소 빠지면서 NADH가 나오고, ATP는 이때 만들어집니다.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 될 때. 다시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이라고 하는 걸로 갈 때는 탄소 개수 똑같죠. 그럼 CO2는 안 빠져요. CO2는 여기서 2개밖에 안 빠져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시트르산에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갈 때 빠지고,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으로 갈 때 CO2가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갈 때 FADH2가 수소가 다시 빠지면서 한 분자가 생기니까 NADH2가 몇 개 생겨서 총 2개. 그 다음에는 FADH2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푸마르산이 중간 생성물인 말산이 되고, 말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에서 NADH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NADH 나오는 과정,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총 3개. 그 다음에는 여기서 FADH2에서 하나, 그리고 피루부산에서 하나 과정에서 NADH 또 하나.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FADH2 하나죠. 근데 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가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피루부산 한 분자가 피루부산 한 분자에서는 NADH는 몇 개 나와요? 총? NADH는 4개 나와요. NADH 나오고 4개 나오고, FADH2는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ATP 몇 개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는 몇 개 나와요? 저기서 보면은 1개 나오죠. 결국에는 CO2 하나 나와요. 피루부산 한 분자당 여기서 CO2가 빠져나오는 게 총 이거까지 총 3개 나와요. CO2는 총 3개가 나와요. 이거는 피루부산 한 분자당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구분해서 물어보는 게 뭐가 나오냐면 TCA 회로에서 나오는 거를 물어봐요. TCA 회로에서는 그러면은 NADH는 몇 개 나와야 돼? 3개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NADH는 TCA 회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빠져요. 그래서 NADH 3개, 그 다음에는 FADH2는 1개, 그 다음에는 ATP 몇 개? 하나. 그 다음에는 CO2는 2개. CO2는 2개.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TCA 회로에서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나오는 CO2하고 NADH가 여기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CO2의 개수가 이거보다 하나가 적고 NADH의 개수가 하나가 적습니다. 그래서 TCA 회로에서 나오는 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피루부산 한 분자당 나오는 거를 물어보는 건지를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표로 나와 있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1과정 전체 피루부산에서 이 TCA 회로까지 끝나는 피루부산 한 분자당 만들어지는 거는 3, 4, 하나고, 그 다음에는 TCA 회로에서만 만들어지는 거는 2, 3,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주세요.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물어본다라는 거죠. 뭐로부터 만들어지는지 아니면은 어느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도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세틸 조효소 A랑 최초로 결합하는 물질 뭐? 옥살 아세트산. 그러면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틸 조효소 A라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최초 생성물이 누구? 바로 시트르산.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알파 게토클루타르산이 되고, 알파 게토클루타르산이 뭐가 되고요? 숙신산이 되고, 석신산이 푸마르산이 되고, 푸마르산이 말산 되고, 말산이 다시 뭐가 됩니까? 옥살 아세트산으로 변합니다. 탄소 개수는 맨 처음에 시트르산이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게토클루타르산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푸마르산이 몇 개가 돼요? 숙신산이 몇 개가 돼요? 또 빠져나오면서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푸마르산하고 말산, 옥살아세트산은 다 탄소 4개짜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 즉 알파 게토클루타르산에서 숙신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느 과정에서 CO2 빠져나오고 NADH 생기고 FADH2 생기는지 여러분들 잘 이 전체 회로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회로다? TCA 회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